주식보다는 적금이 훨씬 돈 확실히 제대로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위는 결국 뭐냐면 내 실력이 가장 중요해. 주식들 실력이 필요해요. 그치? 주식도 공부가 필요해. 근데 주식이 아니라 주식이 이제 그 우리가 주식 생각했을 때 돈을 쉽게 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하루하루도 아니죠. 매 순간 돈이 계속 달라지니까 이 달라지는 걸 통해서 5%, 6%의 이득을 순식간에 벌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주식이 돈을 쉽게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짜 쉽게 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실력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대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긴 해야지.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막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튜브 막 쉽게 만들고 막 이래서 하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든 사람들은 돈 그렇게 못 벌어.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당신도 이것만 보면 부업으로 3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조회수가 막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만든 영상은 조회수가 2, 3 이런다고. 100, 200 뭐 이래. 그럼 돈 버는 사람 결국 누구야? 강연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욕할 수는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실력을 키운 거야. 남들보다 앞서서. 그렇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챗GPT 뿐만이 아니라 모든 AI가 이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잡아먹을 텐데 시장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얼마나 내가 똑똑하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가. 지능보다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선생님 시대는 약간 지능의 시대였어. 지식의 시대.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근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얼마나 많이 아는가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 똑같은 질문을 던지더라도 어떻게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대답하는 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하나의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강사가 아니라 선생이 돼야 돼요. 약간 그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부처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아니면 저기 공자님 같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분들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선문답이에요. 선문답이 뭐냐면 먼저 질문을 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을 던지게 만들어. 그럼 그걸 통해 깨닫게 만드는 거지. 그런 것처럼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 속에 있는 걸 꺼내는 능력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사실 챗GPT나 뭐 이런 것들을 AI를 이용할 때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은 인간으로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직업들. 그렇죠? 인간미가 있어야지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직업들이 남을 텐데 인간미 없어도 되는 직업은 남겠어 굳이. 그렇잖아. 인간미 없어도 되는데 인간으로서 남아있는 직업은 인간이 AI보다 쌀 때야. 그때 빼고는 인간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구글 공장 같은 경우는 인원 정리 들어갔어요. 저기 북유럽 쪽에 인원 감축 대대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인간 대체할 로봇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개발 중이고요. 실제로 그 로봇 생김새도 약간 옛날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거에 나오는 그런 로봇처럼 만들어졌고 활동도 아주 자유자재로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결국 여러분들이 걔네들이랑 경쟁할 세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거죠. 왜? 결국 그런 것들이 대체 못할 곳은 일반 중소기업, 그쵸? 일반 중소기업의 일자리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가게들에서 알바하는 것밖에 안 남게 될 거야. 그쪽은 대체 안 할 거야. 왜? 로봇 하는 것보다 사람 구매하는 게 훨씬 싸니까. 로봇 쓰는 게 이제 더 싸지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그것도 로봇으로 대체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게 막을 겁니다. 왜? 결국에 대기업도 자신의 물건을 사줘야 돼.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매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층민, 이제는 하층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더 싸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되는, 그럼 결국 걔는 AI가 못한 하층민인 거지. 직업의 귀천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귀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도 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여기 있는 개념을 외운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솔직히 점수 잘 맞으려면 외우기만 하면 돼. 그냥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점수는 나와요. 근데 외운다가 아니라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해한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능력, 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 유튜브 중에 구독하고 있는데 엄청 안 유명한 채널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어떤 영재학습 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런 건데 교수님인지 국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메타인지의 차이였다라고 해요.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MBTI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MBTI는 그건 그냥 약간 미신입니다. 미신이야, 미신. 그거 혈액형이랑 똑같아. 별자리랑 똑같고 그리고 사주랑 똑같아요. 좀 차이가 있다면 MBTI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최근 한 3년 동안의 이 성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더 나한테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이제 페르소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이야기하고요. 오늘 일단 계속 합시다. 한참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가죠. 자, 이제 보자. 증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운동은 앞에 나온 것들이 뭘 나타낸다 그랬어? 운동의 성질을 나타낸다.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설명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증가속도 직선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름에서부터 이미 모든 걸 알려주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일단 처음에 증가속도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증가속도. 뭐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직선의 의미는 뭐야? 일직선으로 움직인다. 앞, 뒤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일치하거나 혹은 반대 방향인 운동. 근데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하고요. 힘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바뀌면 되는데 안 돼.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속도,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일치하거나 반대인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일치하면은 가속도가 0보다 크고요, 반대하면 가속도가 0보다 작겠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공식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얘는 좀 외울 게 많아. 이 공식은. 자, 첫 번째 공식은 가속도 공식이죠. A는 T분의 V-V0.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게 뭐였어? 아까 V는 V0 플러스 A T라는 식이 나왔어요. 기억하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은 이동거리 혹은 벽이 S에 대한 공식인데 얘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긴 할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자 A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냐면 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바뀌게 돼.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A자리에 집어넣으면 2분의 V0 플러스 V T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뭐라고? 2분의 V0 플러스 VT.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공식이 V바는 이 V바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 위에 바 붙이면 평균이야.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아마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에서 그 경우의 수인가 확률과 통계인가 그쪽 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나올 건데 이 바 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바라는 게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2분의 V0 플러스 V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아까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해서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했죠. 맞아요? 여기서 이 S 공식이 애초에 변이 공식이기 때문에 이 변이를 뭘로 나눈다? 시간으로 나눈다. 그럼 시간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요것만 남죠. 그래서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된다?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가 된다는 거죠. 무슨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가 바뀌면 안 돼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저 정확히.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얘랑 얘를 곱하면 나오는 건데 어떻게 곱하냐? 이 위에 있는 거랑 이 아래에 있는 거랑 곱해주는 거야.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곱하면 뭐가 없어지겠어? 딱 머릿속에 생각해봐. t 없어지겠죠. 그치? 맞아? 그리고 여기는 V-V0, 여기는 V 플러스 V0지.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곱셈 공식 중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2분에는 있으면 기분 나쁘니까 옆으로 넘겨줘. 그래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합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식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를 먼저 봐야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때라는 거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어떻다? 같다, 반대다? 같다라는 경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시간, 여기가 가속도라고 한다면 이 가속도가 어디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평행하게 있어야 돼요. T.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돼? A 곱하기 T가 되겠죠. AT는 어떻게 구한다? V-V 제로로 구한다. 그래서 얘는 델타 V는 V-V 제로는 A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V 제로만 넘겨주면 이 식이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시간이고요. 여기는 속도가 되겠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때 시간을 t라고 하고, 이때 속도를 v라고 하고, 이걸 v0라고 해보자. 그럼 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 어떻게 돼? 우리가 두 지점의 기울기 구하는 법. x의 변화량인데 y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x의 변화량이 t고요. t분의 y 변화량이 v-v0 at죠. 맞아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는 거지. 무슨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기울기 이꼴 너무 이상하게 써졌어. 기울기는 가속도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줍시다. 됐죠? 됐습니까? 자, 다음 볼 거는 여기 색을 한번 칠해봅시다. 자, 아까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아까 등속 직선 운동할 때 이야기했잖아. 중요하다고. 뭘까요?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맞아요. 이동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넓이가 뭐가 된다? 이동 거리 혹은 변이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동 거리보다 변이의 의미는 좀 더 이쁘죠. 왜?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 넓이면 거리라고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바로 그거지. 아,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저기 있는 공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쪼개요. 쪼갰을 때 아래의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사각형이니까 V0 곱하기 T가 되겠죠. 맞아요? 아랫 넓이가 V0 T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 플러스 얘는 t고요. 여기는 얼마야? at라고 했어. v-v0니까 그치? 옆에서 했잖아? v-v0가 at야. 그러면은 이 삼각형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t 곱하기 at면 at 제곱이죠. at 제곱. 이 삼각형. 그래서 좀 공식 나오는 거예요. s는 v0 플러스 2분의 at 요죠.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사다리꼴 공식 구워서 되겠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쵸? 그래서 윗변이랑 아랫변 더한 게 v 플러스 v0가 되는 거고 그거 나누기 2 하면 2분의 v 플러스 v0가 되는 거고 거기에 높이가 얘는 이제 그 사다리꼴이 뒤집혀 있는 상태니까 높이는 이 가로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t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s는 2분의 v 플러스 v0 t가 되는 거죠. 결국에 공식이 그래프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보인다. 왜? 애초에 공식이라는 것 자체는 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준 쇼컷이기 때문에. 쇼컷의 의미가 뭘까요? 머리 짧게 자르면 쇼컷이야? 그거밖에 생각을 안 나지. 쇼컷의 우리나라 말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쇼컷의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뭐 설계자나 계획자가 만들어 놓은 꼼수 뭐 이런 걸 이제 쇼컷이라고 하는데, 네, 지름길이 좀 더 맞는 표현이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결국에 어떤 거를 구해야 돼. 근데 천재들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재료 다 안 줘도 재료만 있으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 개념을 그냥 스스로 생각해낸 그런 사람들은 재료만 있으면 다 만들어내.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잖아, 그쵸?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개념을 이제 서서히 익혀가는 과정에서 자꾸 이거 구하는 거에 헷갈려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냥 생각하지 마. 이거 줄게. 너네 여기다가 숫자만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와. 약간 컴퓨터 같죠? 이 공식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재, 공식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일반인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공식을 잘 이용하면 천재라고 부르는데 사실 진짜 천재는 공식을 잘 이용한 사람이 아니다. 공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즉, 아니야. 이거는 너무 또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갈 것 같아서 여기서 원치 않아. 자, 어쨌든 계속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까지 봤고요. 그럼 그래프 하나 더 있죠? 무슨 그래프 있어요? 마지막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 모양 자체가 무슨 모양을 따르냐? 얘를 따릅니다. 누구를 따라?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오케이? 왜냐면 V0도 고정이고요. A도 고정이에요. 그쵸? 상수란 말이야. 근데 T는 X축 이름이지. 선생님 왜 아래가 안 쓰니까? V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V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V 아래에 있는 신고 쓰고 위에 있는 신고가. 그러면 이건 t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쵸? y는 fx꼴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y 자리에 위치 s가 들어가는 거고 x 자리에 t가 들어가가지고 t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와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처음 시작점과 여기 이제 t고 여기가 이제 s라고 한다면 이 연결하면 이게 뭘 나타낸다? 요게 나타내는 게 기울기는 평균 속도다. 그래서 2분의 v0 플러스 v다. 요거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고 있다. 점점 빨라진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쵸? 지워도 돼? 그래프? 어차피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자, 내가 이거 왜 그래프만 주느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였고, 그렇죠? A가 0보다 크다의 의미는 뭐였어? 가속도의 방향이 뭐의 방향과 같다? 운동 방향과 같다. 혹은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 혹은 힘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다. 혹은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속도 방향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 가속도가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 그쵸? 요거는 주의해야 될 게 얘는 힘의 방향 혹은 가속도의 방향이
처음 운동 방향과 어떻다? 반대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 처음이라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줘야 돼.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왜 이거 계속 강조합니까? 중간부터 점점 다시 빨라지는 구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봅시다. 솔직히 얘는 뭐 별거 없어요. 시간, 그다음 여기가 이제 가속도.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래쪽에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t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넓이가 어떻게 돼? 이 넓이 a라고 하면은 이 넓이는 at가 되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거야. 아까 마이너스는 뭐라 그랬어?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AT 값 있죠? AT 값이 전부 다 작아요. 선생님 넓이라면서요? 네, 넓이입니다. 넓이는 플러스 값이죠.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넓이 구하면 우리가 플러스로 잡잖아. 그치? 근데 얘는 넓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그럼 무슨 뜻이야 그거는? 점점 느려지는 운동이라는 거야.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세를 칠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는 처음 속도보다 마이너스 된다는 뜻이야. 나중 속도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도 어떻게 나오느냐?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제 V0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V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자, 이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쓰면 v-v0 나누기 t야. t분의 v-v0야. 앞에 거랑 똑같죠. 근데 v 값이 v0보다 작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v가 v0보다 작다라고 하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기울기로 구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는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 이 기울기는 아까 거랑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를 우리가 이제 S1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우리가 S2라고 부르겠다.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 선이랑 이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만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동거리 S는 S1 플러스 S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이 S는 S1 마이너스 S2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S는 둘 다 0보다 클 때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둘 다 0보다 수학적인 의미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 의미의 넓이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이동 거리가 나온다. 왜?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더해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동 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디를 들르든 신경 쓰지 않고 거기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한 게 이동 거리라고 했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다가 여기까지 앞으로 간 거야. 뒤로 간다고 해서 뭐다? 이동 거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더해주는 거야. 근데 반면에 변이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변이는 줄어든다는 거죠. 얼마만큼? S2만큼. 그리고 이 운동에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는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여기는 이제 뭐 T'이라고 합시다. 이 T'까지 가는 0에서부터 T'까지 가는 동안 속력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바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오케이? 근데 혹은 힘이 점점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힘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운동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힘은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무슨 그래프? 여기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치형 그래프.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랬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이 가장 높은 부분이 될 때까지는 2분의 T가 됩니다. 이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특징이에요. 맨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T초라면 가장 멀리까지 간 시간이 2분의 T초다. 오케이? 왜 그러겠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치?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어차피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어때야 합동해야겠지. 맞아? 그러면 높이랑 높이랑 같고 그 다음에 이 가로랑 가로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t, 2분의 t고 여기가 마이너스 v0가 되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거랑 또 똑같아요. 그냥 시간 지남에 따라 점점 느려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 평균 속도는 0이에요. 왜? 자 여기서의 변이는 아까는 잘 잡았는데 아씨 떨어뜨렸어. 자 여기서 변이 S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거리 S는 2S가 되겠다. 아 이거는 헷갈리니까 여기를 S'이라고 하자. S'. 왜 저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이동거리 뭐기 때문에 모든 경로의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앞으로 S만큼 갔다가 뒤로 S만큼 왔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몇 S? 2S가 되는 거야. 이게 2S 프라임 정확히. 그치? 근데 반대로 변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S 프라임만큼 갔다가 뒤로 S 프라임만큼 그대로 왔잖아. 그러니까 처음 전에 그대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변이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해석 잘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예시 같은 경우는 자연악화 운동이 있고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 운동이 있고 그다음 연지기 위로 던진 물체 운동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이 자연악화 운동은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냐? 공기저항을 무시해야 됩니다. 공기저항이 없을 때. 그래서 오직 중력만을 받는 게 이 자연악화 운동이고요. 빗면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 운동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사실 마찰이 있어도 마찰이 있어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면은 마찰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연지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도 공기저항이 없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근데 공기저항을 왜 무시해야 되냐면은 떨어질 때 있잖아요. 떨어질 때 공기저항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사실 무시 안 해도 되거든. 공기저항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근데 공기저항이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종단 속도라는 게 있어. 이게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얘가 점점 빨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 공기저항에 의해서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빗방울이 어디서부터 떨어져요? 저 위에서부터 떨어지잖아. 10km 막 여기서부터 떨어지잖아. 근데 여러분 10km 위에서 만약에 누가 바위 같은 걸 떨어뜨렸다고 바위가 아니라 조약돌 같은 걸 딱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 맞으면 나 어떻게 될까? 죽어요. 10km만큼 떨어지면 가속이 엄청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비가 떨어질 때 물론 피하는 건 힘들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프게 떨어져? 아니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얘가 속력이 맨 처음에는 중력이 훨씬 세. 그래서 점점 가속 엄청 빨리 받아. 그러다가 일정 속력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공기저항이 점점 세게 작용하기 시작해. 이 물체한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중력과 이 공기저항이 평형을 이루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얘는 그 처음 속력 때문에 떨어지고 있던 속력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속력이 증가하지 않는 그냥 일정한 속력을 하는 운동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람 때문에 여기저기 흔들리니까 등속 직선은 아니고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고 등속도 아니고요. 어쨌든 바람 때문에 흔들리니까. 근데 바람으로 흔들리는 거 빼면 어떻게 된다? 그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저항을 무시하는 운동만 등가속도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11페이지에 있는 것들 있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이 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증가속도일까 증가속도가 아닐까? 증가속도가 아닙니다. 이 등속 원운동은 힘이 일정하긴 해. 근데 힘의 방향이 매 순간 변하는 운동이에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속력 빠르기를 일정하게 하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정확히 수직으로 때리면 됩니다.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수직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이 물체는 운동 방향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힘을 계속 주면 속력이 바뀌어. 뭔 말이냐면 얘가 때리자마자 이 속력 운동 방향 바뀌잖아. 그럼 그 순간 힘이 끊겨야 돼. 그럼 운동 방향 바뀐 상태로 속력은 일정하게 쭉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얘가 속력이 바뀌었어. 그때 또 힘의 방향도 같이 바뀌면,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을 때 힘의 방향까지 같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얘는 여기 왔을 때 이제 또 이렇게 직진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로 이제 수직으로 가. 그리고 또 이렇게 휘고. 여기 왔을 때도 직진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또 수직으로 해가지고 이거 또 이렇게 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는 게 등속 원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속 원운동은 힘의 크기는 일정해요. 근데 힘의 방향이 매 순간 변하고요. 그리고 이 힘은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입니다. 뭐라고? 항상 수직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 따로 써져 있지는 않은데 가속도의 방향이 거기도 써놔.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수직인 운동 방향으로 변하는 그 등속 원운동. 얘는 예시가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죠,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저기 놀이공원에 있는 대관람차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에서 진자 운동 있는데, 진자 운동 말고 뭐 다른 운동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진자 운동을 보면은 얘는 똑같은 구역을 무한정 왔다 갔다 하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하지만 이 실이 물체를 항상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를 딱 잡고 이렇게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잡고 이제 친구가 매달리고 내가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도는 거?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내 팔을 막 잡아당기는 게 느껴져. 그럼 반대로 내가 그걸 버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친구를 내 몸쪽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죠. 맞아요? 하지만 그 친구는 내 몸쪽으로 잡아당겨지 안 당겨져. 안 당겨지고 그냥 똑같이 팔 핀 상태로 분명 나는 안쪽으로 힘을 주지만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지. 맞아? 이때 내 팔에 걸리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장력. 이 장력은 기타나 아니면 바이올린 뭐 이런 데서 쓰는 단어랑 똑같은 장력이에요. 주대 팽팽한 정도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는 뭐냐면, 우리가 팔로서 물체를 친구를 잡아당겼던 것처럼 여기서는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 실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잡아당겨지느냐, 이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근데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냐?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힘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서로 같아서, 그래서 힘의 방향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힘의 크기도 바뀌어요. 가속도도 바뀌고,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바뀌고 가속도의 방향도 바뀌는 운동이고, 오케이? 얘도 이제 중력에 의한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뭐다?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매 순간 변하는 운동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가장 높은 지점 왔을 때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속하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 그리고 이거 제일 아래 지점일 때는 가속도가 있을까 없을까?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앉아있는 0인 상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언제? 최저점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면에서 대각선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뭐라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 거기도 써놔. 포물선 운동에다가 맨 아래다가 가로치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 옆에 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여기 써져 있긴 한데 얘도 등가속도예요. 왜 등가속도냐? 결국에 옆쪽으로 이 수평 방향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던진다라고 했을 때 물체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갈 때, 그렇죠? 항상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습니다. 근데 옆쪽으로 힘 받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처음 속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똑같이 한다라고 친다면, 물론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약간 거리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 사이 거리가 서로 어때야 된다? 항상 같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럼 위아래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하느냐?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수평이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똑같은 운동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옆으로 딱 던져서 봤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학교 4학년 과정에서 그 뭐야 저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어차피 이거 나중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오긴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했을 때 똑같은 높이면은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 했던 게 그대로 연결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야. 위아래로 자연학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중력이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그 아래 개념 확인 한번 같이 보여줍시다.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나타낼까?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속력을 나타낸다. 그쵸? 이동거리 시간이니까. 그 다음 속력 시간 그래프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내가 중요하다 했죠? 속력 시간이니까 이동거리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관계식을 완성하시오. 자, V는 뭡니까? V0 플러스 AT가 되겠죠. 그다음 S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V0 마이너스 V0 제곱 나오는 건 EAS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거의 10번 보자. 등속 운동이랑 연결되는 건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고, 대표적인 예시는 인공위성이 될 거고, 그쵸? 등속 직선 운동은 모두 일정한 운동이고, 대표적인 예시는 모빙워크. 등가속도 직선은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고, 대표적인 건 자연낙하. 마지막으로 포물선은 모두 변하고 비스듬히 던져 올린 공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 뒤에 넘기면은 그 수능 자료 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직접 채워봐요, 집에서. 알겠죠? 전부 OX니까 간단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수능 1점, 그리고 수능 2점까지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거야. 이제 문제는 수능 3점이죠. 수능 3점은 못 풀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뽑아준 거는 내가 같이 풀어주려고. 자, 일단 쉬운 거 1번부터 한번 가보자. 16페이지 1번이죠. 16페이지 1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철수가 5m 떨어진 B방향으로 출발한 후 B선에서 발열받고 4초 만에 P선에 도착을 했대요. 철수의 평균 속력은 3m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 이쪽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꼭 구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몇 가지? 5가지. A, S, T, V, V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해. A 같은 경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A는 필요 없는 문제지. 그렇죠?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이제 S 이동거리 변이 이거 구분해야 되는 문제니까 A 자리에다가 이제 S 하나 더 집어넣고 S 벡터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고 구할 수 있는 거 다 쓰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가는데 얼마나 걸렸대요? 5m 떨어지는데 출발을 하고 돌아왔는데 총 몇 초가 걸렸다? 평균 속력이 3m라고 했고 4초가 걸렸다. T는 4. 그쵸? 얘는 4초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V는 4. 맞아요? 그 다음 위에 있던이라고 했으니까 V0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긴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자, 일정한 속력인지 뭔지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면 돼요.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이동거리는 12m다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얼마만큼 움직였어? 5m만큼 움직이고 돌아온 거 몇 미터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평균 속력이 3m라고 했으니까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요? S는 V가 T 이래서 4 곱하기 4가 아니라 3인가? 3 곱하기 4니까 잘못 쓴 것 같아요. 3인 것 같아요. 맞죠? 그쵸? 평균 속력 3m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력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ASP까지 거리는 3m다. 이거 맞아 틀려? 맞죠? 왜? B점에서 마이너스 7m만큼 돌아온 거니까 10m 중에 7m만큼 왔으니까 몇 m 남았어? 3m만큼 남았지.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럼 D가 평균 속도의 크기. 평균 속도는 요거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m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V 대신 V 바를 이용하면 되겠네. 3. 그 다음 V0는 필요 없었네. 그래요. 대신 여기다가 우리는 V 벡터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S 벡터 나누기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나누기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0.5m/s가 되겠죠. 그쵸? 속도의 크기가 0.5m/s 크기니까 부호 떼고 보는 거니까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각하기가 좀 껄끄러운 문제죠. 근데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5개만 구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서 좀 그러네.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5개만 구하면 될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저기 페이지 17페이지 5번이에요. 자, 얘는 이제 5개만 구하면 되는데 확실하지. 자, 보자. 직선도로에서 정지해 있던이라고 되어 있고요. R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해 있었다면 V0 얼마다? 이제 하나 말이에요. 정지해 있던이니까 처음 속도 얼마? 0. 그쵸?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 다음 T가 7초일 때 Q를 통과하고요. T가 9초일 때 어딜 통과한다? R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7일 때 Q까지 갔고 9일 때 R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 우리가 모르는 게 몇 개가 있어 지금? 3개가 있죠. 이거를 채워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옆에다 하나 더 쓰는 거야. 다시 A, S, T, V, V0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여기랑 여기는 똑같겠죠. 똑같고 이 T를 2로 둡니다. 이게 뭐냐면 Q에서부터 R까지 가는 이 운동의 해석이야.
그럼 t가 2고 s는 얼마입니까? s 32m.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v 바를 구할 수 있지. 몇 미터? 16m per sec가 되겠죠. 맞아요? 그쵸? 16m per sec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V0는 우리가 7초일 때 속력이라고 볼 수 있고 V는 몇 초일 때 속력이라고 볼 수 있어? 9초일 때 속력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V9초는 V7초에다가 2A를 더한 만큼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얘네 둘과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V반은 2분의 V7 플러스 V9인데 얘는 다시 2분의 V7 플러스 V7 플러스 2A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V7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러면 A라는 거는 A만큼 1초 동안 가속했다는 뜻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게 곧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V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때 V바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1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6m per sec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V7이라는 거는 V0 플러스 얼마입니까? 7A가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V0 얼마라고 구했습니까? 0이라고 구했으니까 없어지겠지. 그러면은 V8은 8A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된다? 16m per sec가 되겠다. 이게 V8이죠. 그럼 A는 얼마입니까? 2m per sec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라고 쓰면 되죠. 그럼 이거 니은도 해결된 거야. 그렇죠? 그치? 니은 끝났지? 그럼 이제 디귿해야 되는데 2초 때부터 몇 초 때까지? 7초 때까지 이동거리를 구하라 하네요. 근데 좀 짜증나게 2초 때부터 줬네. 그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식 이제 쓸 게 많아요. S는 뭐 V0t 플러스 2분의 1 AT적으로 쓰든 아니면 S는 2분의 V0 플러스 VT를 쓰든 아니면 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해가지고 얘로 나눈 걸 쓰든 뭐 아무나 써도 되는데 여기서 그나마 좀 편해 보이는 건 얘가 좀 편해 보이지. 그랬을 때 2분의 2초일 때 속도가 얼마입니까? 4m per sec겠죠. 맞아요? 그치? 2초부터 10초까지니까 결국 이게 이제 V2, V7 돼야 되잖아. 2A 플러스 7A인데 그럼 얘는 2분의 9A 그 다음에 T가 몇이야 이게? 5죠. 5. 7을 2에서 5니까 2에서 7이니까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이때 A는 얼마가 돼?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되면은 9, 5, 45m라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디귿도 해결이 됐죠. 5개만 구하면 문제는 실마리가 잡힌다. 다 풀린다. 맞죠?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쉬운 문제들 있지. 그냥 이동거리만 갖고 뭐 변이랑 이동거리 구분하고 이런 문제들은 굳이 이것까지 구할 필요 없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그 5개 써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억 니은 디귿이든 오지선다든 그냥 알아서 다 풀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점은 내가 풀어라고 안 할게. 대신 어디까지? 2점까지 15페이지까지는 풀어 오시고요. 풀고 나서 너무 시시하다. 나는 좀 더 배가 고프다. 그렇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하면은 뒤에 있는 3점짜리도 풀면 좋아요. 많이 풀수록 좋겠죠? 근데 굳이 못 풀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여러분들 특강 말고 이 특강 말고도 다른 특강도 들을 거고 다른 학원 특강 수학도 듣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숙제 많고 막 힘든 거 아니까 숙제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확실하게 2점짜리까지는 풀어줘야 된다.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문제 풀면서 내가 깨닫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진짜 시간 많이 써야 돼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겠지? 수학이랑 비슷한 과목이라고. 그래서 고3분들한테는 물리원이 유사수학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